y로 잡았을 때에 코사인 y가 x가 되기 위해서는 빗변을 1로 밑변을 x로 둘 수 있죠. 그럼 높이는 1-x 제곱이 되어지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소위 sin y에 해당되는 값은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결국 sin y가 루트 1-x 제곱분의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크 코사인을 미분하면 루트 1-x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아크 탄젠트 x를 미분한다. 자, 그럼 아크 탄젠트 x의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역시 요놈은 x 이꼴 탄젠트 y하고 같은 말이고, 양변을 x에 관해서 요놈을 미분하면 1되고, 요 미분하면 세컨드 제곱 y dy dx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dy dx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요놈을 저쪽으로 보내면 역수가 되면 코사인 세컨드 제곱은 역수가 되면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죠. 역시 요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요놈을 y로 잡으면 탄젠트 삼각비가 x가 되려면 요놈이 1이고 요놈이 x가 되고, 요놈은 1 플러스 뭐가 된다? x제곱의 루트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y는 요놈분의 요놈인데, 코사인 y는 요놈분의 요놈인데 그놈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요놈분의 요놈을 제곱하면 결국 1 플러스 x 제곱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크 탄젠트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이 1이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과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반대로 가면 적분이죠.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한다? 그렇죠. 아크 탄젠트 x 플러스 c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을 미분한 게 요놈인지를 모르면 요놈을 적분할 수가 없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4번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도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자, y 이꼴 아크 코탄젠트 x라고 하는 것은, 자, x 이꼴 코탄젠트는 뭐다? y하고 같은 말이죠. 역시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좌변 미분하면 1이고, 자, 우변을 미분하면, 우리가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세크 제곱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dy dx. 자, 따라서 dy dx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놈을 역수를 이항을 시키면 역수가 되죠. 자, 코세컨트의 역수는 사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y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요놈 가지고 우리가 또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자, 코탄젠트 y가 x라는 것은 코탄젠트 삼각비는 높이 부분의 밑변비죠. 요놈이 1이고 요놈이 x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놈은 1 플러스 x 제곱의 루트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사인 제곱 y라는 것은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요놈분의 요놈의 제곱이죠. 즉 사인 y가 루트분의 1이니까 그놈을 여기다 집어서 제곱을 해버리면 결국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인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 6번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y 이꼴, 자, 아크 세컨드 x라고 하는 것은, 자, x 이꼴 세컨드 y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역시 요놈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요놈은 1되고, 세컨드 미분은 세컨드 탄젠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dy dx를 붙이겠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요놈의 dy dx라고 하는 요놈은, 요놈이 이항되면 코사인 y가 되고, 요놈이 이항되면 그것도 코탄젠트 뭐가 된다? 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시 요놈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고려하면 요놈이 y죠. 자, 무슨 말이겠죠? 여기에서 세컨드 삼각비는 원래 코사인 삼각비 역수니까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가 x가 나오려면 요놈이 1이고 요놈이 x가 되죠. 그러면 요놈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코사인 y라고 하는 것은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x분의 1이 되고, 코탄젠트 y라는 것은 밑변 높이니까 높이분의 밑변이니까 루트 x제곱 빼기 1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요놈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된다? 절대값을 붙여야 된답니다. 현재 우리가 요 결과를 절대값을 안 붙이면 x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요 도함수의 부가 왔다리 갔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아크 사인 x란 요 함수의 접선을 그었을 때는 그 접선이 도형적으로 항상 양이 납니다. 항상 양에서만 우리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요 dy dx란 요 놈의 도함수를 구했을 때에 그 도함수가 이 루트는 항상 양이기 때문에 요 x가 양이 되든 음이 되든 간에 이 전체값은 항상 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다 뭐 붙여야 된다? 절대값을 붙여서 플러스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프적으로 요 놈의 도함수는 항상 양이기 때문에 요 놈을 절대값을 붙여서 이 도함수 전체의 부는 양인 부분으로 한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러냐? 아크 사인 x의 그래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크 사인 x의 도함수는 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 절대가 붙여야 된답니다. 자, 또 반면에 또 6번은 자, 아크 코세컨트 x인데 자, 6번 같은 경우는 자, y 이꼴 자, 아크 코세컨트 x라는 거. 자, 여러분 x 이꼴 자, 코세컨트 y하고 똑같죠. 요놈 역시도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좌변은 미분하면 1이고 우변은 자, 코세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세컨트 그리고 코탄젠트가 나오죠. 자, 그리고 dy dx 이렇게 붙인답니다. 자, 요놈에서 우리가 dy dx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요놈을 이항을 시키면 sin y가 되어지고 요놈을 이항시키면 뭐가 된다? 탄젠트 y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놈 역시도 우리가 식을 뽑아보면 자,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세컨트라는 sin의 역수니까 높이분의 빗변이 x가 돼야 되니까 요놈 1일 때 요놈이 x가 돼야 요놈분의 요놈은 x가 나오죠. 그러면 요 밑변이 이제는 x제곱 빼기 1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놈 역시도 잘 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sin y라고 하는 것은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x분의 1이 되어지고 탄젠트 y는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루트 x제곱분의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반드시 요놈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크 코세컨트 x의 도함수는 요놈을 미분한 값은 아크 코세컨트 x의 그래프를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 경우는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도함수가 음일 때만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마이너스 b로 붙어 있다 하더라도 요 x가 만약 음이 되어버리면 전체가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함수 전체부는 음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요 x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요게 항상 양으로 만들어줘야 이 마이너스 붙일 때 이 전체에 항상 음이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요놈은 요렇게 되어져 가지고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한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봤는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5번, 6번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역삼과 함수 우리가 도함수를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5번, 6번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고 암기가 될 만큼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시작한 마당이기 때문에 자, 뭐 4번, 5번, 6번이 자주 사용되진 않더라도 우리가 역삼각 함수, 도함수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요놈과 요놈을 반드시 여러분들 같이 외워둡시다.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이 역삼각 함수의 이 미분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실전에서 우리가 한번 응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22번 문제인데 자, 우리가 아크 사인 EX를 미분하겠죠. 그럼 일단 공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우리가 아크 사인 X를 뭐 하면 미분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요놈을 루트 1-x제곱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크 사인 x가 아니고 여기에 요 사인 자리에 u가 들어왔다 칩시다. 즉 여기에서 u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fx라는 x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놈을 지금 미분은 지금 x에 관해서 미분이죠. 그럼 아크 사인유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 놈을 x에 관해서 그죠? 요 놈을 요 u를 마치 그쵸? x인 것처럼 미분을 해가지고 하고 다시 u를 x에 관해서 미분한 만큼을 전체에다 곱해주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적어 볼 테니까. 만약에, 자, 우리가 아크 사인유를 x에 관해서 미분하시오라고 하면, 자, x 자리에 u가 들어왔다 칩시다. 근데 미분은 x에 대해서 하라겠다.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d du라고 바꾼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dx는 du를 대입하면 일단 요 놈을 u에 관해서 한판 미분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원래 분모에 dx가 있었고 원래 분모에는 du가 없었기 때문에 분자에다 du를 곱해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요 놈은 결국은 아크 사인유를 미분하라 그러면 아크 사인유를 u에 관해서 미분하는 것은 요 자리 u 들어가는 공식이 그대로죠. 그리고 요 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x 자리에 u가 들어와 x가 아니고 x보다 더 x가 아니고 더 복잡한 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u를 마치 x인 것처럼 이렇게 미분을 한 판 때리고 나서 요 u를 다시 x에 관해서 미분한 만큼을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식을 기억하실 때는 이제 요렇게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놈을 우리가 미분하시오라는 말은 특별히 혼돈할 염려가 없을 때는 d, dx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요 놈을 x에 관해서 미분할 때는 반드시 요걸 표시해 줘야 되죠. u는 u고 요 놈이 x니까. 요럴 때는 u인데 요 놈을 x에 관해서 미분하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요 놈을 u를 마치 x인 것처럼 미분을 한 판 해주면 자, 요 놈을 미분하면 요로 된 것처럼 요 놈을 미분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u를 다시 x에 관해서 미분해서 어떻게 한다? 한번 곱해주면 처음과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를 합니다.